안녕하세요. 김수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피해금을 직접 편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담한 사람에게도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관점에서 주요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알게 된 경위, 범죄임을 인식하게 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양형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의 전체적인 규모와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범죄 수익을 얼마나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를 위해 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부 회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전액 변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금 일부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나 변제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단순히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왜 범행에 가담하게 됐는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사건에 따라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알고 있는 범행 경위와 가담 과정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크고 공범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무분별하게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